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는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이날 미국 증시 가운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페이스북 주도의 기술주 강세가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페이스북의 주가는 오늘 급등을 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대체로 1%씩의 상승을 보였고요. 테슬라는 2%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다만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와 운송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나홀로 하락 마감했는데 실제로 에너지 섹터는 이날 가장 부진했습니다. 섹터 수익률이 3.38%나 하락할 정도로 가장 안 좋았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보잉은 차세대 주력 기종으로 개발하고 있는 777X 기종이 늦으면 2023년 말까지도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3%가량 하락했고 이런 것들이 다우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새롭게 나온 지표나 아니면 큰 재료는 없었는데 지난주 이슈가 이날까지도 좀 이어지는 모양새였었고요. 지난주 발표됐던 PC 물가 지표를 통해서 인플레 우려가 일시적이었다는 인식의 확산, 또 여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상원이 초당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출안을 합의했다는 소식,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날까지도 시장 상승세를 좀 이끌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고용 지표를 주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번 주 후반에 지난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로는 68만 3천 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 5월에 55만 9천 명으로 나오면서 인플레 우려는 일시적이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덕분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들어섰죠. 이번 지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몇 가지 종목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사실 이날 악재가 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거의 30만 대 가까운 차량을 이 모델 3를 리콜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드부시에서는 아웃퍼폼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1,000를 유지했고요. 테슬라는 이날 2.5%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엔비디아는 현재 ARM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약간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브로드컴, 경쟁사인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ARM 인수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약 5%가량 급등했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한 34,000달러 선 정도까지 꽤 많이 반등한 채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ETF를 출범하기 위해서 미국 SEC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주 급격한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소식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자, 금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금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승 재료와 하락 재료가 이 줄다리기를 보이는 모습이었었는데 일단 매파로 돌아선 연준의 움직임은 사실 금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반면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우려는 또 금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상승 재료와 하락 재료 사이에서 이 줄다리기가 일어나면서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1,779.2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의 경우에는 이날 약 1.7%가량 하락했는데요. 물론 계속 그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오펙 플러스 회담이 이제 곧 열리게 됩니다. 7월 초에 열리다 보니까 이 회담을 앞두고 약간의 경계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72.79달러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전반적인 시장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IPO 시장의 부활 선언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감이 안 잡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1분기에 미국의 IPO 시장이 다소 좀 주춤했었죠. 네. 근데 이제 2분기에는 부활을 좀 선언을 했다.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르네상스 캐피털이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2분기간 IPO가 113건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399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기업들이 조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0년 이후에
IPO가 가장 활발했던 분기로 기록되게 됐고요. 여기에 또 5월에 매도세를 좀 딛고 2분기 전체로 본다면은 신규 상장 주식들의 주가 흐름도 좀 반등 추세를 보여줬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캐피털에서 집계하는 르네상스 IPO 지수,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의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좀 집계를 해봤더니요. 2분기에 4% 그래도 상승세로 나타나면서 S&P 500 지수의 상승률에 조금 뒤처지는 수준까지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IPO주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34% 상승을 해서 1분기에 13.5% 상승에 비해서 상장 초기에 또 주가 반응도 괜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이 전통적인 IPO 시장은 좀 화랑을 다시 한번 좀 맞고 있지만요. 이 스펙 상장 시장의 버블은 계속해서 좀 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간에 50개 기업만 스펙으로 상장을 해서 93억 달러를 조달했는데요. 전분기와 비교를 한다면은 89%나 급감한 수치라고 합니다. 워낙 열풍이었으니까요. 네.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봐야 될 만한 신규 상장 기업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왜 이렇게 IPO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분위기가 좋아졌냐, 네네. 이 부분부터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도 어떤 성장주라든지 아니면 기술주라든지 고퍼주 이런 기업들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만큼 위험 심리가 많이 좀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1분기 말에 참고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745% 정도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1.5%를 하회하고 있죠. 그러면서 퍼센트로 따지자면은 약 한 15% 이상 이 국채 금리가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 심리 개선 효과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IPO 시장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눈여겨볼 만한 IPO 주식 같은 경우에는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 추싱이 이번 주에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9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피 크림도 목요일에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또 더해서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에 상장을 좀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장 시장에 대한 좀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CNN에서는 또 참고적으로 기업들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져서 그러니까 뭐 자본 지출도 많이 하고 IPO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사의 그런 IB 부문에서의 이 업무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인력 부족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이 우리가 주식회사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지금은 또 굉장히 또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IPO가 활발하다는 것이 시장에 굉장한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가 있는 게 자본시장에서 사실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없다면 추가로 자본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만 IPO를 하게 된다면 그 거대 자본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굉장히 또 활발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IPO 기업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뭐 디디 추싱, 크리스피 크림, 이거 저희 도너츠 먹는 그 꽃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다 로빈후드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노벨상은 답이다. 지난 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급등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한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임상 결과를 발표한 기업의 주가는 뭐 하루 만에 거의 50%나 급등을 했는데요. 바로 인텔리아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50% 급등한 겁니다. 자, 임상 결과를 내놨기 때문인데 사실 완전 초기 단계 임상인 임상 1상 결과를 내놓은 건데 임상 1상도 완료된 게 아니라 임상 1상의 중간 결과를 내놨을 뿐인데도 엄청난 급등을 보인 겁니다. 참 그러면은 이거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겠지만 이게 왜 그런지 봤더니 바로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크리스퍼 기술이 사람 몸, 인체 내에서도 효과가 있으며 또 안전하다는 것을 이번 결과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임상 1상의 중간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크리스퍼 기술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죠. 지금까지 가능했던 것은 뭐 사람의 줄기세포를 추출해내서 실험실에서 유전자를 편집한 다음에 그 편집한 줄기세포를 다시 사람 몸에 넣는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결과를 보니까 주사제를 넣었더니 그냥 사람 몸에서 자체적으로 유전자 편집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해당 단백질이 약 87%나 감소하더라라는 결과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인체 내에서 유전자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러면서 인텔리아 테라퓨틱스의 주가는 약 50%나 급등한 겁니다. 자, 덕분에 이날
이날 크리스퍼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빔 테라피틱스라든지 그리고 에디타스 메디슨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에디타스 메디슨의 경우에는 4% 올랐고요. 빔 테라피틱스도 약 15% 급등을 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다우드나 박사가 설립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역시 약 6% 급등했고요. 자, 그리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의 바이오 혁신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 ARKG 역시 이날은 3%가량 올랐는데요. 본부장님, 이번 임상 결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 크리스퍼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월가의 시각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로 보자면은 진 에디팅, 유전자 편집 관련주로 좀 명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관련해서 세부 섹터의 흐름을 보면은 5월까지는 분위기가 매우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6월 들어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호재가 부각되는 것이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포브스가 이제 월가의 독립 리서치사인 트래피스라는 회사와 해당 세부 섹터의 수익률을 지금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월 말까지의 YTD 기준으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9%였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S&P 500 지수가 6% 정도 상승을 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5월까지는 보여주고 있었는데 근데 이 수치가 6월 28일 현재로 봤을 때는 YTD 기준으로 4.8% 상승으로 좀 회복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의 14% 상승보다는 못 미치지만은 굉장히 흐름이 많이 회복된 모습이고요. 역시 이제 이들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굉장히 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성장주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와도 좀 연관이 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인텔리아라는 그 기업의 주가가 YTD 기준으로 거의 한 140% 정도 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투자 의견을 좀 살펴봤더니 일단 평균적으로 매수 의견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날 급등으로 목표 주가였던 114.81달러를 이미 좀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목표 주가가 더욱더 상향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점도 물론 있겠죠. 이 인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소한 2022년까지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해 매출 전망 같은 경우에도 단 5천만 달러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적인 이슈에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 전반에서의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얼마나 좀 올라와 있느냐, 성장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요동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이 내놓은 임상 결과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유명하고 아주 좋은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성장주가 부진한 시장이 펼쳐지게 된다면 이들도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이제 임상 1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으로 보더라도 매출을 5천만 달러밖에 못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밸류에이션 측정이 아예 좀 불가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꿈만 먹고 사는 기업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또 타격을 받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1조 달러 클럽. 정말 1조 달러라고 하니까 감도 안 오지만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1,000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지난 밤 사이에 페이스북이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으로 2조 달러 클럽에 이제 가입을 했잖아요. 근데 1조 클럽 가입자가 새롭게 좀 나타났는데 바로 이제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그림에서 이제 CNBC가 좀 실시간으로 좀 보여줬던 그런 그림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오늘 이제 3.4% 정도 주가가 상승했던 그 구간부터 시총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장중에 페이스북의 이 주가 흐름은 좀 잠잠했어요.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가 다 돼서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는데 그때 이제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이 연방거래위원회죠. FTC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페이스북의 주가가 한 번에 좀 확 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날 이제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서는 페이스북의 주장에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은 이 FTC 측의 이 소송이 법적으로 좀 불충분하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소송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즉 이제 FTC가 페이스북이
개인용 SNS 서비스 시장을 독점했다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좀 법원이 기각한 것은 고소권, 컴플레이언트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 케이스는 살아있기 때문에 FTC가 페이스북을 재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규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완화됐다는 의미처럼 보이고요.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 페이스북의 주가도 거의 한 6개월 동안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주가 상승에도 좀 날개를 달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분위기는 많이 조성이 된 것 네. 같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 6개월간의 페이스북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이 YTD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25% 정도 오르면서 뭐 알파벳이 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는 못 미치지만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횡보한 것에 비해서 그리고 시장 전체에 비해서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최근에는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당사의 헤지펀드 VIP 고객들 가운데서의 페이스북의 인기가 굉장히 좋다. 반면에 아마존의 인기는 조금씩 식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당사 헤지펀드 VIP 고객의 27%가 페이스북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57%는 보유 종목 탑10 안에 페이스북이 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의 모멘텀이 좀 살아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더해서 최근에 이제 키뱅크 같은 IB에 따르면은 페이스북이 릴스, 인스타그램에 이제 틱톡과 같은 그런 앱을 출시를 했죠. 네네. 이런 릴스 같은 영상 앱이라든지 그리고 오큘러스 등에서도 광고 사업을 좀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원을 좀 다양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좋았던 주가 흐름의 그런 원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골드만삭스에서 헤지펀드 VIP 고객 가운데 페이스북 인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아마존의 인기는 조금 사그라들고 있다.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의 주가 상황을 극명하게 반영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분석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